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너희들 얼마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마가 너희들 앞에 주어졌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노숙자에게 1억을 줬대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그 돈을 모조리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1억이라는 돈을 6개월 동안 썼으니까 1년 동안 1억은 좀 모자랄 것 같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줬거든요. 어쩜 그래서 그 노숙자는 노숙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돈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지. 그 1억이라는 돈을 잘 관리하고 소비하고 투자했더라면, 그렇게 돈 그릇이 좀 더 컸더라면 노숙자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과 돈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그릇과 똑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키워줘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공부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 그릇은 언제 키워줄 수 있다? 바로 초등, 중등 시기에 키워줄 수 있는데요. 특히 초등 시기에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그릇을 키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조그마한 그릇 안에다가 자꾸 주입해서 무언가를 담아 넣으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를 말입니다. 아이의 그릇은 정말 이렇게 작은데 자꾸 무엇을 집어 넣으라고만 해요. 국어 공부하면서 집어 넣으라고 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집어 넣으라고 하고, 수학 공부하면서 집어 넣으라고 하고, 자꾸 집어 넣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작잖아요. 그럼 자꾸 집어 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쌓아가다가 넘쳐나면은 이제 쏟아지고, 또 채워 담으면 또 쏟아지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은 이제 이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쌓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다시 쏟아지고 또 채워 담고, 쏟아지고 또 채워 담고, 지금 당장은 눈앞에 어떤 성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나중에 멀리 갔을 때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더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은 우선 그릇부터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채워 담을 그릇부터 넓혀 나가다 보니까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옆에 친구는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나는 쌓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그릇을. 왜 나는 올라가지 못할까 해서 오히려 이 그릇을 키우는 아이들이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채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는 어떨까요? 계속 이제 채워 담고 주입해 나가는 아이들, 딱 그 그릇의 수준으로, 딱 그 공부 그릇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 방향, 방법,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하면은 아하 하고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아하 하고 그 중심 내용을 잘 캐치해서 찾아내는 아이가 있어요.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흐름을 꿰뚫는 아이가 있죠. 교과서를 읽더라도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할지, 어디에 중심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아이. 바로 공부 그릇을 잘 만들어가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 그릇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가 어떤 무언가를 학습해 나갈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하면서 내 것이 되게 흡수가 되게 체화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 그릇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 수학교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과 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막 속도에 연연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단어 몇 개 외웠는지 알아요? 책 100권 읽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꾸만 이해가 안 되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채워 담기만 하면은 결국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아이들은 그릇은 작은데 막 집어넣으려고만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갔네. 수학 여기 수준까지 갔어. 영어 여기까지 갔어 하면은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 드디어 중학교 2학년까지 선행하고 있어. 쭉쭉 달리고 있어. 그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은 어쩌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빨리빨리 달리니까 좋아하네? 조금 더 속도를 내볼까? 이해는 다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아직 불충분한데, 그런데 어쩌면 엄마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해 해서 공부 잘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초등식에 평가들이 없잖아요. 평가가 없으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무엇으로 평가를 한다? 스스로들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어, 여기까지 공부 여기까지 선행하고 있어,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이제 충격으로 팍 이제 머리를 두드려 맞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어느 시기냐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 중학교까지 선행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달려나갈 그 단계인데 왜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그냥 쭉쭉쭉쭉 진도만 빼갔던 거예요. 잘 모르면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엄마가 선행 달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선행 달리라고 하니까 진도에만 연연해서 달리고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시험 문제를 푸는데 단지 이제 조그만 문제의 어떤 틀을 바꾸고 조금만 이제 어떤 말 자체를 변형해 가지고 문제를 줘도 다른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틀리고 난 왜 안 되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이제 아차 하고, 우리 아이 그동안 공부하는 척 해왔었구나, 우리 아이 그동안 가짜 공부를 해왔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뒤늦게 이제 막 이제 수습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공부 그릇을 키워나갔던 아이들은 어떨까요? 초등 시기엔 좀 느린 듯하고 답답할 정도로 앞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왜 진도를 나가지 못했냐 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현행에 집중해 나가면서 더 이제 문제풀이에 몰입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어떨까요? 이해력이 바탕이 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중학교 오르면서 고등학교 오르면서 쭉쭉쭉쭉쭉쭉 더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우등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어쩌면 넣는 방식의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중학교는 이제 내신 시험에 있어 가지고 쭉쭉 암기하고 집어넣는 그런 평가의 방식이다 보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다. 왜 고등학교 때 무너지게 됐냐? 공부의 방법이, 그동안의 공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좀 점검을 해주셔야 한다? 초등 시기부터. 공부의 그릇을 키워나가기에는 초등 시기가 가장 적당한 게, 달릴 필요 없거든요. 속도에 연연해 할 필요 없거든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그릇을 넓혀 나가고 그릇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많은 분들이 독서 이야기하죠. 독서 좋고요. 글쓰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독서와 글쓰기들을 많은 분들이 꼽을까요? 그 이유는 독서만큼 글쓰기만큼 문해력을 키워주고 사고력을 확장해 주는데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좀 적합한 것이 독서와 글쓰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책을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열심히 책을 읽혀요. 근데 우리가 읽혀나가는 책들, 보통 우리 아이들 읽혀나가는 책들, 이야기책, 동화책, 바로 문학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안에 만나게 되는 어떤 글들 있잖아요. 교과서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들, 그리고 어떤 독해, 지문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문학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비문학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어떤 노력들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책만 읽힌다고 좋다가 아니라 비문학 책들, 어떤 비문학 지문에도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문학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영어 공부 시킬 때 우리 어머님들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영어 노출. 이제 영어 영상 많이 들려주시죠. 많이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영어 영상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 하면은 한글 영상에 익숙해진 친구들, 한글 영상들을 보던 친구들은 영어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보려 하지 않아요. 왜 보려 하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흥미가 생길 수 없고 보는 걸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비문학 어떤 독해 문제집 이렇게 바라보면은 혹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줘요. 각 과목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특징 똑같아요. 어려운 어휘들 툭툭 튀어나오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딱 보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확 여러 개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그냥 두렵습니다. 그리고 뭔 소리야? 해서 공부할 어떤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딴짓을 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꼭 영어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어떤 각 과목마다의 그 어휘들, 일상의 단어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갑갑하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용 파악도 안 되고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좀 잘해 나가기 위해서 딴에는 또 열심히 외웁니다. 막 외워서 담죠. 외워서 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게 다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해서 체화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고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부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절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만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얼마만큼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정말 전력 질주해야 하는 그 고등식이 만났을 때 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자신이 이제 습득한 것들을 어디에서
무엇을 꺼내야 할지를 알고,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꺼내서 그것들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공부 그릇을 키워줘라. 이렇게 공부함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선생님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게 하셔야 되고요. 핵심 내용을 찾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아이들의 통찰력을 길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